그게 매년 6월 말에 그 마감이에요. 6월 말까지 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재정위원회를 누가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평신도 대표, 그리고 연회 대표, 목회위원회 위원장, 재단 이사의 이사장,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왜 들어오냐면, 회계 재정위원회는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두게 되어 있는데, 특히 목회위원회 위원장하고 재단 이사회 이사장하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이 재산 그 돈에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꼭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온 이유는 목사님 월급 정하는 거, 부목사님 월급 정하는 거, 전도사님, 성가대장, 교회 비서, 아니면 반주자 이런 분들 월급 주는 게 제대로 될까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목회위원회 위원장이 꼭 들어와야 되고, 그분이 와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매년 이제 연말쯤 되면 각 목사님과 부목사 모든 그 유급 사역자들의 월급을 재정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감봉도 있지만 일을 제대로 하면 돈이 그 월급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재정위원회 목회위원장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한 10월에 11월 사이에는 재정위원회 목회위원장이 각 목사님과 부목사, 전도사, 성가대장, 반주자, 교회 그 비서 이런 분들 명단을 쫙 바꿔서 월급이 얼마나 오르나 올리는 방법은 요번에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2.5%더라. 우리 재정이 되면 전체 다 2.5% 올려주자라든가, 아니면 요번에 성가대장이 너무나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가대가 막 너무나 잘하더라. 사람들이 오면은 나 우리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소리 많이 나오냐? 성가대 잘했으니까 성가대장은 특별히 메리트로 3% 올려주자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올해 우리 재정이 너무 힘들다.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재정을 늘릴 여유가 없다 그러면 freeze. 모든 사람 다 월급 올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 올해하고 똑같은 걸 내년으로 하자라는가. 그런 걸 누가 결정하냐면은 그 목회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혼자 결정이 아니라 재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재정부 미팅에 와서 어디 재정부장님 올해 우리 그 재정 상태는 어떻고 내년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정부장은 그게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올해 보니까 올해 7월부터 헌금이 점점 줄더라. 보니까 내년에도 이게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요거는 올리지 맙시다.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고, 재정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때로는 재정부장이 목회운영에 들어오기도 해요. 목회운영 회장이 그걸 직접 얘기하기 힘들면 재정부장 당신 들어오셔 해서 불러가지고 재정부장이 같이 목회운영에 와서 목회원들하고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 같이 모셔서 요번에 우리 교회 재정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월급 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1년에 요번에는 못했으면 내년에는 우리 요번에는 못 올렸는데 내년 올려줘야 되겠다. 경제가 괜찮다 싶으면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회위원회 위원장이 재정위원회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재산관리위원회 아니면 재단 이사회 회장이 왜 들어오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유가 보니까 재단 이사회 그 이사장은 머릿속에 앞으로 2,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리페어나 캐피탈 임프루브먼트 이런 거를 쫙 빼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위원회 들어오면 그때 회의가 열 때, 요번에 우리 보니까 재산관리위원회 쭉 보니까 앞으로 2년 내에 새로 지붕이 되고 우리 보일러 이번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거 내가 볼 때 1년 내에 바꿔야 돼요. 그런 걸 쫙 갖고 와서, 그럼 보일러 얼마 좀 할 것 같소? 우리 교회 사이즈면은 그거 하는 것 중 한 3만 불 될 것 같소? 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 보니까 에어컨이 지금 벌써 20년 됐는데 제가 보니까 수명 다 했습니다. 에어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재정위원회에 꼭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 돈도 안 쓰고 이 사람 왜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정에 누가 재정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하셔야 되고, 대신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transparency, 영어로 하면 투명성. 돈
돈을 다루는 데는 항상 투명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 회장이나 석이나 아니면은 회계나 이런 분들은 뭐든라도 항상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종이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다못해서 뭐 전도사님이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어디 가는데 돈 주세요 그러면 캐시로 쭉 주면 안 돼요. 줬으면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모든 게 클리어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정위원회 질문 있습니까? 재정위원회 회장 계세요 여기? 재정부 회원이 계시면 이거를 잘 하셔서 만약 어느 거든지 여기를 맞춰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큰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년 어디서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생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교회 회계가 뭐 재정위원회 어디타더라고 서류가 다 준비 안 됐다고 계속 미뤄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횡령한 게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횡령한 액수가.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안 당하려면 매년 체크를 하고 어디서 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정서로서는 그런 거 하면 사회도 이상해지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왜 해야 돼? 이러는데 나중에 더 큰일 안 당하시려면 매년 하셔야 돼요. 그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계는 어떤 데서는 트레저러라고 하고 비즈니스 매니저라고 하이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기본적인 이런 그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 멤버라고 합니다. 정식 교인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registered church member가 되는데 단지 그 재단 이사회에는 멤버가 아닌 사람도 2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재단 이사회 회장은 공천위원회가 보고서를 해서 구역회에서 어프로벌된 공천들 재단 이사회 회원들 중에서 1월 달에 자기네들이 회장을 뽑습니다. 이걸 공천위원회가 박종원 선배님 당신 재단 이사회 회장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재단 이사회 9명 멤버들을 뽑아주면 그 사람들 중에서 1월 달에 누가 회장할지 자기네가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재단 이사에 들어갑시다. 재단 이사회는 모든 동산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여기에 동산과 부동산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기물을 관리하고 재산의 매매, 담보, 저당, 수리, 개수, 중축을 위한 예산안을 임원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교회에 기증된 유증, 기부금, 유산 및 위탁금 인수 또는 거절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재산에 관한 행사권을 하는 거고, 심지어 뭐 컴퓨터, 복사기, 책상 이런 걸 모든 걸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는 필요하면 바꿔주고, 망가졌으면 고쳐주고 하는 거 다 포함되죠. 그리고 재단 이사회는 교회, 임원회와 구역회의 지시에 따른다. 결국 법적으로 보면은 이 베타니 코리안 철치의 모든 재산은 테크니컬리 재단 이사회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재단 이사회 회의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베타니 코리안 UMC의 재단 이사회라고 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임원회와 구역회의 통제를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디드 받으실 거죠? 디드 받으셨어요? 아니. 디드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 연회 재단 이사회가 베사니 코리안의 재단 이사회 이 교회 건물의 행사권을 넘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디드를 등기라고 하나 우리가 나오려면 등기가 올 텐데 등기가 오면 교회 들지 마시고 항상 은행에 세이프 디파짓 박스 하나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라고.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재단 이사회 회장하고 그 다음에 임원회 회장하고 아니면 한 명 나오면 파이낸스 뭐예요? 하여튼
파이낸스 커미티 회장이 이 세 분이 갖고 가시면 돼요. 목사님 갖고 있는 거 아니고 한 사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 체킹 어카운트나 그런 어카운트 있죠. 그런 거에 시그니토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교회 유급 사역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회계, 재정회 회장, 그리고 재단 이사회 회장 이 정도 세 명이 갖고 있으면 돼요. 주로 사인하는 사람은 어쨌든 회계죠. 회계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시니까 회계가 넣어야 되고, 그러나 회계가 만약 아파서 없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파이낸스 커미티 체어가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회가 할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건물과 재산 관리, 심지어 여름에는 잔디 깎는 거,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것까지 다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위하자면 재단 이사회도 5명에서 9명까지 있는데 그걸 그 이사회 전체가 일을 하면 복잡하니까 사실은 일을 좀 분할시켜도 돼요.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은 땅 관리만 전적으로 하자. 잔디 깎는 거, 들어온 거 있으면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우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눈 올 때 눈 소금 뿌리고 눈 없애는 거 하는 그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건물만 관리하는 사람. 뭐 건물이 뭐 지붕이 새나 아니면 히터나 이런 게 다 제대로 들어오나 그런 거 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고 파는 거. 부동산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뭐 건물 사고 파는 거, 아니면은 외부 사람들 들어올 때 교회 빌려주는 거, 아니면 외부에 그 단체들이 많이 쓰잖아요, 교회 빌딩을. 그런 분들하고 딜하는 분들을 따로 해두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 좋으냐면은 겉으로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딜 잘하는 분들을 뽑으면 좋죠. 그런 식으로 임무를 세분화시키면 전체 회의가 다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회하고 교회 임원회하고 얘기를 좀 사전에 조율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수리가 5,000불 이하 되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냥 모든 5,000불 이상 되는 거는 항상 구역회나 아니면은 이사회 임원회 갖고 오시오라든가, 그러면 액수를 5,000불 너무 높으면 1,000불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째로 보고, 그 다음에 어프로벌 허락받는 거. 하다못해 교육부에서 요번 달에는 아니면 지난 2달간 동안에 아이들 주일학교 출석률이 뭐 30명이었다. 근데 보니까 저번 넉 달 전하고 비교하니까 10명이 줄었더라. 이런 세상을 다 준비를 보고를 해줘요. 임원회 진행 순서가 각 그룹마다 쫙 이름을 적고 거기 회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임원회에서. 임원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 안건, new business는 new business 영어로. 새로운 안건이 보이는데 거기서 허락을 맡으려면 거기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죠. 뭐 골치 아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항상 그러면 잘 될 때 있잖아요. 사고가 나요. 사고 나서 그야말로 수습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상처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보고하는 거하고 허락받는 거하고를 그 두 가지 임무를 임원에서 충실히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단이 해야 할 일이 보험. 교회 보험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보험을 한 군데 놓고 뭐 5년, 10년 쓰지 마시고, 베이시컬리 매년마다 이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이 있나. 돈은 똑같이 되는데 커버리 훨씬 넓다든가, 똑같은 커버리지인데 돈이 더 싸다든가 하면 재단 이사회에서 그거 하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 하실 때 그러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언제가 더 싼가? 올스테이트 할까, 가이프 할까 결정하시잖아요. 똑같이 교회 보험이 어느 게 더 싼가 해서 제일 좋은 걸 하시는 게 재단 이사회의 또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됐고요. 예배, 월십 커미티, 예배부에 회장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예배부는
뭐라냐면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목사님 회장이 아니고 목사님 거기 같이 오신 거고, 한국교회는 뭐든지 목사님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감리교회의 기본은 평신도 리더들이 다 임무를 리드를 해요. 목사님은 거기에 같이 와서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평신도 리더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예배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부의 회장하고 목사님하고는 아주 친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배부에는 어떤 분이 오냐면 예배부 회장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성가대장,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 다 와요. 예배 관련되는 다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주로 하는 게 앞으로 반년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절기마다 우리가 목표가 뭔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띵이 뭐냐, 우리 교회 이번 앞으로 이번 후반부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걸 다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되겠느냐, 목사님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데 초점 맞춰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요새 너무나 힘들다, 사람들 상처가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게 필요하니까 목사님 치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 우리가 지금 막 이제 교회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장에 그 우리 이때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예배부의 그 역할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초점을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부가 할 수 있는 음악, 예술, 뭐 요번에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뭐 땡스기빙 때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좀 하라든가, 좀 가을 기분 나는 데코레이션 합시다. 아니면 재주 있는 사람이 가서 하면 되고, 크리스마스 어떻게 할 건가, 양쪽에 배너를 크게 달고 할 것인지, 포인세트를 사가지고 옆에 쫙 해놓을 건지, 그런 식으로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 음악뿐 아니라 예술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은 당연히 예배부가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부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성가대장이나 아니면은 음악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뮤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것인지, 하다못해 외부에 성가대를 하나 부른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악단을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사중주 이런 사람들 불러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좀 더 제대로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시는 게 예배부이고, 예배부는 하다못해 이제 재단의 색깔로 어떤 그 페라먼트를 씌울 것이냐, 강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다 하다못해 이 오디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디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넘기는데 찬송할 때 너무 느리더라. 다 지나가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니까 빨리, 어떨 때 너무 빨리 해서 미처 마지막 구절 외우지 못했는데 넘어가더라.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예배부가 한 일이 그런 거야. 아주 치밀하게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체크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보면은 그거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리더지만 담임 목사님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각